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 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아르바이트생 근로신고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드릴게요. 제가 요즘 교육을 좀 다니는데 거기에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일용직 신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따뜻한 차 한 잔으로 하루의 피로를 녹여보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용근로소득, 그러니까 우리 이분들이 일용근로는 뭐예요, 여러분? 말 그대로 하루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 그런 일 단위로 계약을 할 때 일용근로라고 하는데요. 일용근로소득은 일용근로자도 4대 보험에 가입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근로자 반, 사업주 반 이렇게 부담하게 되죠. 소득세 계산할 때는요, 일당에서 하루당 15만 원 을 빼고요. 곱하기 2.7%. 그러니까 하루에 15만 원을 못 벌면은 세금이 안 나오겠네요. 그죠? 예외 사항은요.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어야 되고 주 15시간 미만. 예, 단기간 일용근로자인 경우에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이렇게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요. 가장 원칙에 맞는 처리 방법인데요. 다만 계약할 때는 매일매일 계약해야 한다는 거. 되게 번거롭겠죠. 자, 4대 보험 가입 의무의 여부에서는요. 고용이랑 산재는 의무 가입하셔야 되고요. 근로내역 확인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함께 진행이 되고요. 국민하고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는 가입 대상입니다. 여기 월 60시간 미만, 주 15시간 미만 이렇게.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요. 그래서 한 달 안 되는 경우에는 국민하고 건강은 거의 안 되는데 산재는 꼭 가입이 되더라고요. 고용도 안 되는 경우들 있거든요. 근데 산재는 보통 하루라도 근무하면 모두 다 의무 가입이 되더라고요. 자, 사업소득을 좀 볼게요. 이렇게 일용근로를 신고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매일매일 계약서도 써야 되고 막 되게 좀 번거롭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소득으로 계산하시는 그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업무 실적별로 받는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3.3%의 원천 징수를 하고요. 일용근로자의 4대 보험 부담과 일용소득에서 차감을 하고 지급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쌍방 합의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로자를 쓰면서 막 4대 보험료 주고 막 이런 소득을 막 차감하고 이러면은 좀 부담스럽다 이런 경우에는요. 서로 그냥 사업소득으로 할게요 라고 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원칙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일용근로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업소득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은 아닙니다. 소득세 3% 하고요. 지방소득세 0.3 이래서 3.3이고요. 요거는 이렇게 소득세 납부하고 지방소득세 납부해줘야 돼요. 요 차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100에서 3.3 빼면 몇이죠? 96.7이네요. 근무자가 연말정산하는 거 아니고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거고요. 이게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안 됩니다. 근로자. 그리고 사업주의 적발시. 너희 원래는 일용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업으로 했어 라고 이제 공단에서 적발을 한 경우에는 근로자 부담부까지 4대 보험 납부 의무가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많이 사업소득으로도 많이 하시죠. 자, 기타 소득은 이게 실적별이 아닌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 그러니까 강의, 안내, 상금, 포상금, 사례금 등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 경우에 기타 소득 처리 받은 금액의 60%가 필요 경비, 나머지 40 소득, 20%가 원천징수 세율. 근데 이게 모두 다 같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일시적으로 인적 용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급액의 8.8%를 차감 징수하고 91.2% 순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여기 기타 소득의 종류는요, 여기 찾아줘 세무사라는 곳에서 제가 가지고 왔고요. 요런 뭐 상금, 현금, 포상금, 복권, 경품, 추첨, 뭐 승마 투표권, 저작권 외에 자가 뭐 저작권 등등 이렇게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일시적 인적 용역이 가장 많이 쓰죠.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인적 용역은 지급의 8.8% 차감 징수하고 91.2% 순액 지급하는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거는 다 비율이 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외주 용역비는요, 근무자가 그 사업자 등록 후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지급 수수료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업자가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외주 용역비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걸 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거를 물어보셔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가져왔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맞는 거는 이제 일용 근로소득인데, 일용 근로자로 계약하고 일용 근로소득을 주는 건데, 이게 좀 번거로운 게 일 단위로, 일용 근로라는 거는 일 단위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번거롭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용 근로자가 그리고 이제 이게 매달 신고를 또 해줘야 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바뀌었어요. 그죠? 일용 근로자는 일일 단위의 계약 기간으로 고용되고 일일의 종료로서 근로계약도 종료하는 계약 형식의 근로자를 말하고요. 그래서 계약을 매일매일 계약서를 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번거롭다. 그리고 이분들도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거는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주 15시간 이상 이렇게 근무를 하면 된다. 그리고 단기간 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그거보다 짧은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이나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단기간 일용 근로자의 경우는 4대 보험 가입 의무는 없다. 이게 가장 원칙에 맞는 처리 방법이다. 그 대신에 고용이란 산재에는 의무 가입이다, 대부분. 그리고 국민이란 건강은 짧게 근무하면 대부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하루라도 근무하면 되는 거는 산재보험은 꼭 하루라도 되면 꼭 가입이 되더라고요. 자, 사업소득은 이런 방식이 좀 번거로울 때 이 사람을 사업자로 보고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건데요. 그냥 3.3만 떼고 나머지는 지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편리한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겠죠. 하지만은 원칙은 아니라는 거. 기타 소득은 이런 거 두 개와 다르게 실적별이 아닌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요. 우리는 일시적인 인적 용역의 경우는 지급액의 8.8%를 차감하고 91.2% 순액을 지급한다. 그리고 이런 종류가 기타 소득에 있고, 외주 용역비는 상대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발행해서 지급 수수료로 받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르바이트생, 그러니까 즉 우리한테 와서 가끔씩 이렇게 일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등록할 때, 우리가 소득세 등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게 매일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판도라 격리실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지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 대표로 근무하고 있고, 또 네이버 카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듀파에서 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내일은 더 행복하세요.